안녕하십니까. 서부뱅TV의 변형입니다. 한 달 반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백내장수를 갖다 받아서 이 가까운 거리가 빛번짐이 심해서 볼 수가 없어서 영상을 좀 찍고 싶어도 못 찍었습니다. 좀 양해 바라면서요. 오늘은 법인정관 변경의 7가지 꿀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관련된 근거는 상법상 그리고 사례 중심 위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랜만에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법인 제도 정비의 1순위, 이게 뭘까요? 법인을 갖다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비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부분과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게 제 1순위가 뭘까요? 즉, 회사의 헌법은 뭐뭐뭐이다. 네, 맞습니다. 회사의 헌법은 정관 정비이다. 네, 그렇다면 법인 정관이란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 대표님들을 갖다 만나러 가기 전에는 제일 먼저 뽑아보는 서류가 맞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갖다 보면은 첫 번째, 이 중임등기 일정을 갖다 잘 체크해서 중임등기를 갖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관상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법적 효력이 있는 주식매수 선택권, 그리고 양도의 제한 관련된 규정을 갖다 먼저 봅니다. 정말로 의외로 잘 안 돼 있는 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잘 돼 있는 곳은 대표님들한테 칭찬을 갖다 합니다. 그거는 컨설턴트 자체가 그 정도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그런 분과 상담을 갖다가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정관의 정의,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입니다. 법인 활동에 있어서 어떤 회사 사업체에 있어서 법적 절차와 어떤 법인의 어떤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행위에 법적 절차를 정해 놓은 것을 법인 정관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사실 이거는 어떤 근로자보다는 임원, 대표를 갖다 위치한 임원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원, 주주, 어떤 이익에 대한 실현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운영 근간과 전략, 그리고 법인의 어떤 지배 구조, 그리고 향후의 어떤 세무조사 시 어떤 방어 전략으로서 법인 정관에 꼭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에 대한 정비가 정관 정비, 즉 법인에 대한 정관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임원에 대한 보수, 그리고 퇴직금, 어떤 보상금, 배당, 사채 발행 규정,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관련된 첨부 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즉 이런 자금 이동과 관련돼 있어서는 정비가 미흡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향후에 어떠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관이 미흡하게 정비가 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에서 어떤 부인한다는 경우랑 부당이익 계산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추징당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법인 정관에 대한 중요성은 새삼 강조를 갖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법인 정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신문을 통해서 기사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예전 제 영상에도 같이 썼던 그런 자료이기도 한데요. 정관을 납부다가 회사 전체적으로 빼앗긴 그런 사례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사회 결의를 갖다 통해서 근거를 갖다 마련했는데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갖고 간 부분에 대해서 부인이 당해서 근로소득세를 갖다 추가로 납부했던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즉, 이 두 사례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이 정관을 갖다 얕보지 마라. 이 관련된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주 구성 자체가 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와 이런 방법을 갖다가 쉽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는데, 준비를 갖다 할 거라면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남겨줬던 신문 기사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조차도 법인을 갖다 방문하다 보면은 원시 정권을 갖다가 그대로 쓰고 있는 법인도 많고요. 법인 제도 정비를 갖다가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붙여넣기식이어서 정말로 보기 민망한 경우도 많이 보곤 합니다. 정관은 법인 설립 당시에는 절대적인 기재사항, 즉 정관이란 부분이 없으면 법인에서는 법인 설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에서 그냥 90년대 초에 상법에 근거한 절대적인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던 정관 몇 장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법인 설립할 때 사용을 갖다 합니다. 법인 정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더하여 상대적인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인 기재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법적인 효력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있는데 법인 등기부에 꼭 있어야지 법적 효력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인 기재사항이라는데 대표님들은 이런 상대적인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을 갖다 꼼꼼하게 이 정관의 변경 시에 정비 시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회사가 많이 성장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 많이 쌓였습니다.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체중 관리와 비슷하게 관리를 갖다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금을 갖다가 지금 5천만 원으로 회사를 갖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조차도 모르시는 대표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본금을 갖다 증자하는 방법이 균등 증자가 있고 불균등 증자가 있는데 내 돈을 갖다 꼭 놓아야지 증자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즉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자본금으로 이전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신주 발행에 있어서 추가로 균등 증자를 갖다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관 규정에 이런 부분을 갖다 넣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 및 어떤 실익은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 전입 항목이 좀 있고요. 이 이익잉여금을 갖다 준비금으로 전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실익이 있는데 자본금 조달 시에 외부 차입을 갖다 억제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아주 탄탄하다는 이미지 개선을 갖다 줄 수 있는 효과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상대적인 기재 내용 중에서 회사가 또 잘 운영이 돼서 잉여금이 쌓였을 때는 그 잉여금을 갖다가 자본으로 전입을 갖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기주식 취득, 법인 입장에서 기존 대표, 즉 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취득해서 보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갖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상에 자기주식 취득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또한 자기 취득을 갖다 했을 때 취득 방법 이런 관련된 내용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을 갖다가 취득을 갖다 했으면 보유할 수도 있지만 처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 정관상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는 상법 제341조 관련된 근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과 주주 간의 어떤 자본 거래를 갖다가 통해서 어떤 주주의 이익을 갖다 확보하는 목적이 있겠죠. 법인에서는 기업 활동에 다양한 선택권을 갖다 보유해 줄 수 있고 주주 및 법인 입장에서 본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비상장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주가가 높을 때 매도하는 경우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금이 필요할 때 주주에게 매도하거나 아니면 스톡옵션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해서 외부 인력에 대한 영입할 때 스톡옵션 제도를 갖다 부여하기 위해서 좋은 인력을 갖다가 뽑을 때 그리고 데려올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상대적인 기재사항 두 번째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배당도 정기 배당이 있죠. 대부분 3월에 법인세 내고 4월 정도에 어떤 주주총회에 관련된 그 근거를 갖다 마련해서 중간 배당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기 배당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 배당 또한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상법이 개선이 되면서 이 관련된 부분이 중간 배당 그리고 현물 배당에 대한 부분도 정관상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갖다 주주로 갖다 참여시켜서 근거를 갖다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됐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즉 중간 배당을 통하여 주주가 필요한 자금을 갖다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어떤 주주의 긴급 자금 확보 시 그리고 향후에 어떤 자금 소명 시에 대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 좀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더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정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어떤 임원의 보수 규정, 상법 제388조 이사, 사내이사, 그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 규정은 그 정관의 그 액을 갖다가 정하지 않을 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이를 갖다 정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정기급여와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 같은 경우는 상법상 규정에 의해서 임원에 대한 지급 규정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정관 변경의 상대적인 기재사항 관련된 중요한 세 번째 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한테 방문해서 정관을 왜 바꿔야 되는지 물어본다면 많이 들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퇴직금, 뭐 상여금 관련돼 가지고 그거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대표님들은 어떤 모임이나 같은 동종업계 대표 통해서 아니면 어떤 컨설턴트를 통해서 얘기를 갖다 많이 듣곤 합니다. 즉 정관에 있어서 어떤 퇴직금에 대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이 정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 성금 분산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계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보면은 퇴직 판정에 대한 특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에 대한 부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6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됐을 때는 그 부분도 시행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정관상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 내용 자체가 없으면 송금 불산입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제도를 갖다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근거는 법인의 퇴직금에 대한 송금 불산입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정관에 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에 대한 근거 마련에 대한 부분. 즉 정관상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으면 일반 근로자처럼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1배수 즉 이상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 정관상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2012년 이전 그리고 2012년부터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대한 이 법적으로 제도를 갖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관상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유족보상 지급 규정 관련된 내용도 정관상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요거 이외에도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제가 영상에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된다는 점을 갖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임원에 대한 유족보상금 관련된 부분이 이런 내용이죠. 이 산업재해보상법 62조에 보면은 유족급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업무상 아니면 업무상 이외 요거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한데 이러한 이유로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최대 1,300일분 뭐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 71조에 보면은 이 관련된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장의비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갖다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즉 정관상의 임원의 유족보상 규정 제도에 마련을 갖다 본다면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유족보상 제도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임원 유고 시 대표이사를 갖다 포함한 이 단기 채무로 인한 회사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갖다 회피하기 위함, 즉 준비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유족보상금에 대한 수급건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지정을 해서 이와 관련된 어떤 리스크를 갖다 대비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 정관 변경에 있어서 상대적인 기재사항 관련된 주요 사항 중에서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규정과 그리고 관련 법규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 이 법규를 갖다가 시행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실익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정관은 제가 이 일을 갖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매번 할 때마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정관 내용 자체로만으로도 대표님이랑 몇 시간을 갖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법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관 변경이 얼만큼 중요한지 누가 붙여넣기 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갖다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전관 정비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란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에 가름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